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지기술사입니다. 오늘은 126회 시험에 대비해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한 번쯤은 되뇌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6회 시험의 어떤 메인은 어떤 지진 있잖아요. 지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지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 어떤 화재나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이 메인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처법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요 부분이 이제 큰 메인으로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에 있어서는 건축 시험 품질 시험 기술사를 먼저 저도 이번에 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를 좀 다루는 그러한 부분으로 짧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제 이러한 그 콘크리트는 당연히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어디나 건설안전 기술사든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든 모든 품질 시험 기술사하고 그리고 시공 기술사에는 콘크리트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어떤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 요거를 뭐 무조건 잘 해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 개념도를 이제 콘크리트 열화 발생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겠고, 검사 로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준이나 횟수 이런 것들 중요할 것이고, 프리플레이스 콘크리트가 쓰이는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공기량에 대한 A 공기량, 공기 에어 엔트레인드 공기량 이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고요. 수화열. 그래서 유해한 균열을 발생시킬 것을 제한하느냐, 뭐 이렇게 온도 균열 지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ICR.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도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콜드 조인트 당연히 또 시공 이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골 용접, 금속 부식, 당연히 뭐 철근에 대해서 어떤 수사나 제일처리냐, 뭐 부식하는 거, 그런 것들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방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상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ABCD 등급 있잖아요. ABCD 등급.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균열자기 치유 콘크리트 당연히 뭐 스마트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전자칩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물시멘트, 물바인더, 그 다음에 온도 균열 지수는 무조건 중요하고요. 콘크리트 헤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사고가 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하중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무량판 구조냐 아니면 내진 구조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들은 그렇습니다. 내진, 구조, 기초, 기둥, 슬래브, 보등의 어떤 보강 공법이 또 어떤 것이고,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요번에 모르겠습니다. 큰 스판에 이런 그 세대와 세대를 이렇게 중간에 내력벽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비내력벽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 그리고 뭐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했던 부분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하고 일반 그런 동바리를 받치는 그런 공법과의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력법과 비내력법 말씀드렸고, 한 방향 슬라브냐 두 방향 슬라브냐 이런 것들, 그리고 온도 철근, 배력 철근 어떤 비교하는 거, 그리고 무량판 슬라브 있죠. 무량판 슬라브하고 벽식 구조에 대한 어떤 RC 벽식 구조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기초 또 보강 공법이나 원자재가 폭등했을 때 기술사로서 당신은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해체 철거 시도 유의사항이나, 그리고 긴급 안전점검에 대한 항목 유의사항, 화재 폭발 예방, 그리고 구조물 붕괴 사고 시 대체 요령, PQ제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PQ제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비파괴 시험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동바리 거푸집 해체 시기, 요거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이번에. 그래서 동바리
겉부지 해체시기, 그리고 동절기의 작업 환경 측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이나 양생, 품질 강화 방안, 기술사로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그리고 콘크리트 물성 시험은 어떻게 할 거고, 품질 강화 방안의 기술사로서의 견해는 어떨 것이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있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연구 개발해야 되는 거,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 의무 등이 이제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품질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토지를 같이 해서 이제 엮어서 세 가지를 같이 삼술사로 이렇게 저는 이제 요거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 그래서 안전하고 토질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따로따로 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같이 마련한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기 치유 콘크리트까지 했고요. 콘크리트 헤드까지 했죠. 그죠? 콘크리트 헤드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어떤 시멘트 분말도 당연히 있고, 침입도 이거는 뭐 안전에도 나오고, 또 토목 시공 그런 부분, 건축 시공에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침입도 시험 방법, 그리고 부동치마 당연히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 비산먼지 신고 대상, 비산먼지 관리 기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연경도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토질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 그리고 집안 액상화는 뭐 당연히 또 많이 나오겠고요.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안 액상화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용접부 엔드텍과 뒷댐제, 이것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올 것은 아닙니다. 나올 것은 아니고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불연재료, 화재에 관련돼서 준불연재료, 불연재료, 난연재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난연 1급, 2급, 3급, 단열재 당연히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나등급까지 있는 거 있겠고요. 품질관리 시험계획서 뭐 당연히 수입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으셔야 되겠고, 포화성비 좋습니다. 소송 수축 균열, 뭐 건조 수축, 자기 수축, 뭐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압축 강도, 관리, 공시제, 부마 촬력, 당연히 뭐 부마 촬력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PC, 반응성 분체 콘크리트, 그 다음에 흙의 강도 회복 현상, 섹소트로피죠. 섹소트로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철골 공사에서 또 라멜라 테어링 그런 부분들, 응력 집중이 일어나는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는 거, 장수명, 진공 콘크리트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겉부지 동발이 돈치기간, 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번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수요일부터,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부터 아마도, 오늘이 지금 현재 1월 25일이에요. 그러면 1월 26일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위원분이. 그래서 26, 27, 28,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시고 29일날 이제 시험 볼 때 아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핸드폰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은 이제 갖고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6, 27, 28 이렇게 출제하시고 29일날 이제 나오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출제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경영하고 있고 또 학원 이렇게 강사로 또 이렇게 교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출제 휴원은 절대 안 됩니다. 출제 휴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예상 부분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뭐 나오냐 안 나오냐 절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절대로 왜 안 나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함유량 시험 이런 것들 괜찮고요. 구조물의 이제 탄소 섬유 시트 보강법, 부동태 피막, 샌드 스트리킹, 무조건 콘크리트에 관계된 것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로시멘트 특성, 흙의 함수비는 어떤 것이냐, 함수비와 함수율의 관계, 건조 모래분해, 모래 중량분해, 건조 흙의 중량분해, 물의 중량이 이제 함수비가 되겠고요. 전체 흙과 물과 전체 중량분의 물의 중량만의 합은 이제 비로 나타내는 건 함수율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거 또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목재 건조 메커니즘 많이 나왔던 내용이 되겠고요. 창호 기밀성 그렇게 되겠고, 열 경화성 가소성 이런 부분, 흙의 전단 시험 방법 세 가지, 압축 강도 시험 있죠. 전단 시험, 그 다음에 1축 3축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신축 줄눈, 조절눈, 줄눈, 시공줄눈 중요하고요. 콘크리트 크리프 또 중요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크리프, 콘크리트 표면 공급 원인과 대책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중밀도, 섬유판 이런 부분들, 포트랜드 시멘트 분말도 센티미터 제곱퍼 그램으로 나타내잖아요. 분말도, 혼탁 비세법, 골재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유해한 그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측정하는 부분, 골재의 벌킹 현상, 적산 온도 당연히 또 중요하겠고요. 흙의 간극비 중요하겠습니다. 강제 역학적 성질, 알칼리 골재 반응 중요하고요. 레미콘 호칭 강도하고 설계 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워터게인 중요하고, 호나자이와 호나저이의 구분을 하는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건조수조 드라잉 슈링키지, 콘크리트의 드라잉 슈링키지 중요하고요. 인산계수 면적으로 나타내는 거, 목재 방부 처리, 흙의 안멜치마하고 탄성치마, 모래하고 점토질 이런 부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아스팔트 진입도 시험 중요합니다. 내과 재료하고 또 방화제를 구분하는 내용들, 골재 함수 상태, 염화물 함유량 시험, 순환골재, 재생골재 쓰는 거요. 압축 강도가 낮아진다 이런 것들, 인방보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옥상층 성능 평가, 단위 수량, 콘크리트 단위 수량 시험 방법, 그리고 표준관리 시험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타일이나 이런 오픈타임 굳힐 때까지의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리고 복층률이 나올 수 있겠고, 부마철력 발생 원인 대책, 그리고 지하주차장 품질재, 품질관리 이런 것들, 그리고 스폴링, 콘크리트 폭렬 현상, 온도 균열 지수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오프셋 0.2% 오프셋 포인트 항복점이 불분명할 때 나타내는 거, 콘크리트 표준 양생 중요하고요. 전단 탄성계 수치, 그리고 불결한 시료는 어떻게 날 것이냐. 그래서 예민비나 어떤 그러한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들 중요하겠고요. 흙막의 벽의 변형 측정, 이것도 이제 토질이나 건설 안전이나 어떤 시험, 품질 시험에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현장 RFID하고 USN, 유비쿼터스 이런 부분하고 이제 어떤 그 전자적인 그런 부분들, 칩을 사용하는 거, 여기 AI하고 IoT, IT 산업 그런 쪽하고 관련돼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양방향 말뚝 제하 시험은 토질이나 안전이나 시험, 품질 시험이나 다 나올 수 있는 부분, 지하 연소벽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수 현상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공급 종류도 중요하겠고요. 스태크 이펙트, 연돌 효과 무조건 중요하죠. 자, 그리고 타일 부착 강도 이제 0.4MPa 이상 나와야 된다. 부착 강도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배합 설계시 재료적인 고려사항, 그리고 평판 제하 시험 중요하고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기량 시험에서 초압력 측정하는 거, 이런 거, 거푸집 역할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죠. 또 무조건 이제 콘크리트하고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복합 비파괴 시험, 이런 부분 중요하겠고요. 도장공사, 열화는 무조건 타일이나 타전공사나 어떤 열화 종류 원인 문제점 대책 나올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있습니까? 콘크리트 포락선이 있고요. 그리고 감수제, 유동화제의 어떤 차이점,
어떤 차이점, 값 강도가 이게 더 커지고 요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좀 더 양호하게 개선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중요하겠고, 온도 차이건 있고요. 공시체 크기하고 형상, 강도 관계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혼입용 구체 방수제 이것도 중요하고요. 품질 관리 진행 절차 중요하죠. 밀시트 당연히 나올 수 있겠고요. 플로우 테스트 중에 이제 슬럼프 플로우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보면서 슬럼프 플로우 테스트하고 비교하는 거, 그리고 콘크리트 언반드 캐핑 고무를 이제 위에 받쳐 가지고 이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어떤 편심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 있겠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말뚝 600mm 이상 대구경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재생골재 어떤 특징, 콘크리트 초기 콘크리트 성질 중 4가지 이상 쓰는 거, 여러 가지 플라스티시티 여러 가지 있겠죠. 피니셔빌리티, 워커빌리티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슬래그 종류 있을 거고요. 스마트 재료 당연히 또 중요하고요. 벨라이트 시멘트 요것도 좋은 내용으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폴리머 콘크리트 이제 3가지가 있어요. 폴리머 콘크리트 3가지 요것도 중요하겠고, PS 콘크리트 중요합니다. 팝아웃 방연상, 그리고 필렛 웰딩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률 FM, 그래서 골재 굵은 골재 조골재 같은 경우는 이제 6에서 8 정도 양호한 상태고, 쇠골재 같은 경우는 조립률이 2.3에서 3.1이다. 뭐 이런 것들 싱글 ppm 자 이런 것들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일 공사 오픈타임 있겠고요. 웰포인트 공법 이거는 뭐 토질이든 안전이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포졸란 반응 당연히 중요하고요. 내구성 지수 중요합니다. 내구성 지수, 플라이시하고 중성화의 연관성, 에코시멘트 중요하고요. 세공용액 중요하고, 식생형 콘크리트, 포러스 콘크리트 그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 정수 검사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고, MDF 시멘트 있고, 혼탁비 세법, 혼탁비 아까도 나왔던 내용, 흡음재, 저음재, 석회석, 미분말, 사운딩 탐사 뭐 중요하고요. 엔탈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매스 콘크리트 뭐 당연히 균열 발생 기구 요거 뭐 굉장히 중요하죠. 매스 콘크리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폴리머 복합재 품질 관리 위한 시험 방법, 그리고 품질에 대한 어떤 5가지, 콘크리트 표면 백태 이런 부분, 섬유 보강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섬유의 종류, 그 다음에 멤브레인 방수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준유동 콘크리트,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용 일회용 몰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재 실제티수 Gmax 나타내는 거 중요하고요. 응력과 변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배합 설계,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서 시멘트 강도 K값 요거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 어떻게 쓰일 것이냐, 장기 강도를 발휘하는 532 배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죠. 그리고 도료 증점 계라 이런 부분들, 재알칼리 공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골재 단위용적 중량 시험 방법, 링 컨스트럭션도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실리카 필름 있고요. 골재 수정 계수 있겠습니다. 초지연제 급절제 이런 부분, 그리고 적산온도 어떤 정의하고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이 다음에 뭡니까? 요게 이제 토지물 기초 기술사죠. 토지물 기초 기술사.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과 잠깐 보시면요. 식소트로피에 대한 부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식소트로피, 그리고 화학적 풍화지수, 이암의 슬레이킹 발생 기구, 평형 함수비 당연히 중요하고요. 모래 집안 거동, 통수 능력 중요하고, 사면 침식, 건전도, 말뚝의 건전도, 싱크홀 치마, 트러프 치마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싱크홀이 많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게 봐주시고, 석회암이나 일반 집안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 되겠고요. 파이핑 현상 중요하겠죠. 자, 회복 탄성 계수 있고요. 원심 모형 있고, 유선명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토성류 중요한데 이거는 뭐 여름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지투합이고요. 침투와 안밀의 거동 특성 중요합니다. 동결지수, 동결 심도, 그리고 K제로 안밀, 그리고 아칭현상 뭐 굉장히 중요하죠. 아칭현상 굉장히 중요하고, 분마전력 계속 나오고 있죠. 분마전력, 말뚝의 피어와 말뚝과 피어의 차이점, 상대밀도, relative density, 유도이방성, 점토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하고 모래하고 강도 정수의 전단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두 가지, 모래하고 점토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LRFD 설계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에서 오염에 따른 어떤 이동 메커니즘이 있겠고요. 압력국은 PBT 할 때, 그리고 측방 이동, 교대 측방 이동 중요합니다. 자, 겉보기 점착력, 벌킹 현상, 그거에 대한 부분 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샌드매트, 성토의 프리로딩에 또 샌드매트, 수평 배수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장비의 접지압, QC를 나타내는 콘지수 중요하겠고, 진행성 파괴, 용탈 현상 중요합니다. 유동액성화, 반복 변동 중요하죠. EPS 중요하고요. 활성도, 유용력 중요합니다. 토막성이 당연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겠고요. 연약지반, 치마관리, 현장관리 개념 차이,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 토양 증기 추출법 이런 게 있겠고, 팽창성 연합, 면모구조, 수정 시비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요번에 이제 지진에 관련된 부분하고 싱크홀에 대한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 그리고 규모와 진도의 차이점, 그리고 공식을 또 쓰는 방법, 그리고 얘를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 내용들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단 강도 축적 효과, 성토지지 말뚝 중요하죠. 분사 현상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압수도 중요합니다. 피압수도 항상 흙막이 할 때 이 피압에 대한 부분들이, 피압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피압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프 랜드 슬라이드, 뭐 이건 여름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강우가 셌을 때 그때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병막 잘각 있고요. 동적 공간이 시험, 토량 환상계에서 토목 시공도 많이 나오고 토질에도 많이 나올 수 있겠고요. 동결융에 대한 집안 연호 현상, 이런 부분, 지방 발약계수, 탄성계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발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집안 핵성합 평가, 생략가는 케이스가 어떤 것이냐, 함수 특성 곡선 중요하죠. 함수 특성 곡선, 사면 안정에 대한 부분들, 전단 강도, 감소 기법, 터널 지보 반응 곡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최적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 여기 이제 어떤 지보와 초기 지보합 있고, 여기는 이제 변이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NATM, NMT 비교하는 거, 평면 변형 중요하고요. 연성 전면 기초,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쓰나미, 이거 지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게 쓰나미하고 변이가,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죠. 탄성 바토모그래피 중요하고요. 잔류 강도 중요합니다. 한계 강급비 중요하고, 진강암밀 이런 그 암밀에 대한 거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NC를 어떻게 보정하느냐, 상지하중에 대한 부분을, 롯디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토질에 따른 그런 보정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NC 보정 방법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복합 지반에 대한 효과, 후력기죠. 완전 보상 기초 개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양압력 침투력, 수압 파쇄 현상, 그리고 수빈축에서의 또 다짐 효과, 그리고 오버 컴팩션 과다짐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붕괴 포텐셜이 있고요. 함수 특정 구성 또 나왔죠. 진행성 파괴 나왔고요. 분산성 점토, 조립도와 세립도의 공학적인 특성을 분리하는 거, 그리고 소일 레이링하고 락볼트 요거 구분하는 거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마찰 저항하고 업물림 효과가 인터락킹이 있다. 이런 부분, 벤토나이트, 슬러리벌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일수 현상하고 또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활성 단층 이번에 뭐 지진하고 관련돼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집안 응답해서 이런 것들 지진에 관련된 것들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원 안매 있고요. 3차원 안매, 모관 현상, 그 다음에 2차 안매 있겠고요. 수정 파괴 불확선, 한계 상태, 페큘레이, 퀵샌드, 요거 또 중요하고요. 다층 집안 응력 감소 효과 또 중요하겠고요. 유용력 해석하고 전응력 해석 있고 평사 투영법, 주형과 경사 나타내는 부분 또 중요하겠습니다. 팽상 있고요. 관측 설계법, 그리고 연성 전면 기초 집안 파괴 형태 세 가지 있죠. 그리고 집안 반력계수 PBT 결과를 어떻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것이냐, 하중저항 설계법, 말뚝 지지 전면 기초, 주변 마찰력 중요하고요. 말뚝 항타 분석, 파동 방정식, 말뚝 시간 효과, 시크로트리피 릴로케이션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폐쇄 효과 중요하죠. 슬립 레이어 파일, 부마찰력 대책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테이프드 파일도 있고요. 이중간을 설치하는 거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여기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SPT, 에너지 레이쇼, 엔치 보정 광고 또 말씀드렸던 거 국내 수평지하 시험이 있고요. 빕스도 중요하고요. 뭐 GCP 관련해서 쇠성 말뚝, 파괴 메커니즘, 그래벌, 컨펙션 파일, GPC, 컨펙션 GCP죠. GCP, SCP하고 관련돼서 GCP, 그리고 DCM, SGR, LW 비교하는 거, 뭐 CGS 중요하고요. 팩트레인, 클로깅, 연직 배수적 클로깅 현상 어떻게 할 것인지, 교란 효과, 웰장, 샌드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량 혼합도 공부도 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성 반응 벽체. 사실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게 없고,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요 부분 이제 RQD 당연히 중요하고, 암석시편 일축 압축 시험, 압축 강도 시험 관련해서 강도 영향 요인이 있겠고요. 뭐 미소 파괴, 안반 압축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스퀴징도 있겠고요. 치약자듯이 나오는 거 연암에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집안 하중 개념 NATM 뭐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복근과 인버트 역할 NATM 이런 부분들 있겠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디커플링 이펙트, 뭐 발파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진행성 요글 합경도, 이수과합식 실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찌됐든 터널에 관계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교수님이나 그 현장에 그렇게 또 계시던 기술사님께서 나오시면은 이 터널 쪽에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걸로 생각이 좀 들고요. 터널에 대한 부분이요. 지변물성치, 감쇄비 이런 거 있고요. 공진현상 이런 것들 있겠고요. 내진 설계 시 지진구조물의 붕괴 방지 수전, 이거 뭐 핵상화, 지진에 관련된 거, 진동 저항 응력비, 상태 점수, 흙의 전단 거동, 지진 발생 시 조밀한 물의 지방 거동,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안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 자, 안전 보면요. 자, 안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있죠.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있고, 그래서 안전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안전으로. 자,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안전으로 넘어가 보자. 자, 안전입니다. 안전. 건설 안전 기술사, 요 목차 쪽에서 좀 되도록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거푸집 종류 특징 중요하죠. 이번에 사고 난 거 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종류 특징, 그리고 깽폼, ACS나 이런 것들 꼭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가스 농도 측정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치갑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하는 거, 종류 특징, 인장 강도, 방망사, 인장 강도,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이제 VR을 어떻게 할 것이냐, VR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코스트하고 펑션하고 V는 코스트하고 펑션 관계에 있다. 이런 거 밸류 엔지니어링 중요하고요. 불안전한 행동 배후 요인 중요합니다. 작업장 조도 기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고, 안전대 종류 폐기 기준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거푸집 동발이 또 위험성 평가, 요게 이제 이번에 사고에 관련돼서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가설통로 종류, 경사로 미끄럼막이, 그리고 시스템 동발이, 붕괴 원인 및 대책 이런 거 중요하고요. 철근 부동대막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 스칼럽, 용접 검사 관련돼서요. 그리고 엔드탭, 고력 볼트 조인 검사, 추락방어만 중요하고요. 안전관리자 직무, 풀프루프, 설계기법, 프로젝트 설계기법 있잖아요. 프로그램 설계기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모랄 서베이 동기고요. 그리고 안전심리 5대에서 감동습습기, 뭐 이런 감동습습기라고 있죠. 습관습성, 기질, 감성, 감동, 뭐 감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봉합양생, 흙의 간극비 나올 수 있고, 퀵샌드, 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 방법 있겠고요. 다 중요한 사실은 CSI 중요하고, 안전난간 구조 설치 기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소철근비와 과대철근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어떻게 철근을 배근할 것이냐, 치성이냐 연성 파괴냐 이런 것들, 동기부여 이론 있겠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게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중요한 것들을 좀 터치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그거 왜 체크 안 했는데 나왔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네요. 작업 중지, 당연히 뭐 중첩법 관련돼서 안 되면 빨리 작업 중지하고요. 그 현장 원점 소장님께서 작업 중지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직도, 안전관리 조직도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파지와 망가, 동작경제 3원칙, 위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내용 문제점 이런 것들, 와이어 폐기 기준 중요하고요. 그 위험성 평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보건 대장하고 위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부분들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 강제 침투 탐상 중요하죠. 강제 침투 탐상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건 뭐 PT죠, PT. 침투, 강제 침투 탐상, PT, MTPT, RTUT, 그 중에 이제 PT, 페네트레이션 테스트가 되겠고요. PDCA 사이클, 대밍의 PDCA 사이클 중요하고, 통상현상, 히빙현상, 지진, 지진 진원 및 규모, 요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적게하고요. 체크할게요. 지진의 진원, 규모, 진도, 국내 지진 구역, 요 지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에어포켓, 콘크리트 이번에 부분들, 거푸지 동발이 존치기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기초 안전 보건교육, 이건 당연히 뭐 중요한 거고요. 안전보건 표지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서준 콘크리트, 뭐 한중 콘크리트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간결화 지배적 시계, 안식각, 내부 마찰각, 세타냐 파이냐, 안식각, 전단자한각, 내부 마찰각, 시공상세도, 안전관리 조직 형태, 재원인 분석, 안전모 중요하고요. 위험 예지훈련, TBM 이런 것들 중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안전관리 규정, 그리고 이제 작업환경 측정, 당연히 뭐 매놀이 들어갔을 때나 밀폐 공간에 들어갔을 때 작업환경 측정하는 거, 동절기에 또 뭡니까, 난방 열풍기 필 때 또 작업환경 측정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작업환경 측정이요. 그리고 PSM 공정안전 보고서 대한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목적 3가지, 그리고 재난관리 안전대책 이동식배에 TBM 있겠고요. 가연운동, 작업 강도 RMR, 영향 요인 있겠고, 도대적과 도입, 제시, 적용, 확인, 뭐 이런 거 4단계, 8원칙, 상동시 반환 인호기 이런 거 있겠고요. 양균기 검사 이런 것들도 있겠고, 산소 결핍 원인 안전대책, 요게 이제 작업 환경 측정하고 연결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정부 책무, 사업주 의무, 근로자 의무, 요거는 이제 중첩법이 되면서 정부 책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의무가 굉장히 강해졌고, 근로자는 그거에 대해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요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이고, 뭐 안 나와도 크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인간공학에 대한 부분, 뭐 AI가 발달하면서 IT나 IoT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그 자율주행이나 어떤 드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그리고 BIM 설계 이런 것들은 이제 접목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안전설계 기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페일세이프, 풀프루프 이런 거 중요하고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 MSDS 당연히 GHS하고 연관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또 정밀안전 진단, 보수보강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열화,
노후와 종류, 열화 평가 기준 당연히 또 중요한 내용 되고요. 강제 노후화, 그리고 구조 안전, 시설물 결함, 원인 대책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안전관리 계획서고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당연히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도 나올 수 있겠고요. 추락재해는 뭐 당연히 가장 큰 재해 원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타워 크레인 재해 유형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작업 중지 기준 뭐 10m/s냐 15m/s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리프트, 건설기계, 동발이, 안전성 검토 및 작용 하중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거는 거푸집 동발이 안정성 검토 작용 하중 굉장히 중요하고 건조수축 중성화 중요합니다. 탄산화 중성화 그래서 그 뭡니까 CaO 플러스 H2O는 그 다음 CaOH2다. 그래서 CaOH2는 또 탄산가스 만나가지고 CO3 플러스 H2로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탄산화 중성화 방정식 공식 있죠. 그거 꼭 상기해 두셨다가 써주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내구성 저하 원인 중요하죠. 철거공사 공작도 용적 결함 원인 무조건 중요하고요. 트라우마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 현장 재해 트라우마 이건 사고에 관련돼 가지고 그 주변 동료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족분들이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트라우마를 어떻게 어떤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휴식 기간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 되겠고요. 안전보건 조정자 중요하죠. 강렬한 소음, 충격소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치유 콘크리트 중요하죠. 기둥 좌글 중요하고요. 보강동벽 파괴 유형 있겠고요. 사전작업 허가지 PTW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용적 결함 보정, 안전진단, 슬링바 어떻게 또 가공할 것이냐, 안전보험,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복공판 구성요소하고 안전관리사항 그리고 안정액 기능, 슬러리보의 관계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 전단 파괴, 흙의 전단 파괴 종류 이런 부분 중요하겠고요. 리프트 중요하겠고요. 특수 건강 진단 그리고 터널이 부분의 여굴 발생 원인, 방지 대책, 메슬로우 욕구 위기 5단계, 7단계 있잖아요. 5단계도 있고 7단계도 있고 이것도 비교해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트홀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있겠습니다. 철근 피복 두께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간결화 욕망, 지비적 시기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재해 발생, 사고 재해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뭡니까 재해 발생 메커니즘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철권 구조물의 어떤 양생 과정, 발생 문제점 및 대책 요거는 뭐 요번에 사고 관련돼서 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무량판 구조물이냐 RC벽체냐 이런 것들 동발이 거푸집 해체 시기 결정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CO2 용접, 보안경 자료, 보안경 종류 뭐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안전보호로 위험성 평가 원칙, 응급처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교육 트렌드 어떻게 할 것이고 교장의 또 지진격리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진에 관련된 건 무조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화재 감시자 배치 대상 그리고 뭐 비산은 11m까지 비상거리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토량 완성 개수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다. 건축물 내진 성능 요거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휴먼 에러 당연히 휴먼 에러 중요하고요. 정신상태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DFS 설계 안전성 검토 굉장히 중요한 부분 되겠고요. 롤링 마크 그리고 뭐 밀시트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 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낙하물 방지망 설치 근거 기준 알덜포 ERG론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왜 28일 동안 양생하는 기준으로 하는 거 있느냐 이것도 콘크리트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 되겠고요. 염유에 대한 콘크리트 내구성, 콘크리트 접품 질에 뭐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것들도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강제, 저온 균열, 고온 균열 이런 부분 중요하겠습니다. 복합 열화, 피로 현상, 항타기, 항발기 이런 부분, 내진, 면진, 재진 이건 뭐 나올 수 있는 부분, 요 내진, 면진, 재진요. 거푸집, 동발이, 안전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터널, 편압 발생, 원인은 어떤 것이냐. 이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라켓 포켓 현상. 중요하겠고요. 코샤 18,001보다 이제 코샤 MS 요번에 이제 취소된 그런 회사도 있어요. 코샤 MS에 대한 부분도 잘 코샤 가이드를 좀 보시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 아치 액션 폭렬 콘크리트 폭렬에 주는 현상, 그리고 한중 콘크리트 품질 관리 요거 뭐 요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되겠죠. 한중 콘크리트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방 배합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현장 배합은 어떻게 할 것이고, 통로 발판 중요합니다. 철콘 수직 수평 분리 타설시 유의사항 요것도 뭐 굉장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있겠고요. 그리고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 공개 대상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풍압, 가설, 구조물, 골재 함수 상태, 콘크리트 관련된 이런 함수 상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절건 상태, 뭐 표건 상태 이런 거 있잖아요. 절건 상태,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뭐 이렇게 수변 상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지. 요 네 가지에서 이제 함수율은 전체 함수율은 어떻게 되고, 유함수율, 유흡수율, 뭐 흡수율, 기건 흡수율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골재 함수 상태, 공발 현상, 밀폐 공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환경 측정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한 내용 되겠고요. 용단 시 불치의 특성하고 비상거리 11m, 커튼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 건축 쪽에 나오는 그런 품질 시험이나 건축 시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아두셔도 좋고, 나와도 뭐 저를 탓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화학적 침식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이 나오면 페이스 매핑 나올 수 있겠고, 안전보험 조정자 당연히 뭐 나올 수도 있는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그런 가끔씩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 가연운동, 중대건설 사고 종류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중첩법에 관련돼서 또 중요한 내용. 건축물 내진 등급, 파이핑 현상, 신마균열 좋죠. 자신과잉, 그리고 통로용 작업 발판 안전보고 종류 있고요. 강간비교 조립 시 주의사항, 준수사항, RMR 자극 강도 중요하고요. 용접 결함 종류, CPB 설치 방식 이것도 뭐 중요한 부분 되겠고요. 배합 설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진 규모 진도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지진 규모하고 진도의 구별 7번에 지진 규모 진도 요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스마트 안전 장비 당연히 중요하고요. 특수 형태 근로자 요것도 산업법이 개정돼서 중요한 부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건설 공사의 발주 단계별 조치사항, 흙막이 공포 선정 시 유의사항 이것도 뭐 많이 나오는 거, 산해 도급 금지, 그리고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이것도 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7번만 한번 잠깐 보실게요. 257번 쭉 내려갈게요. 그래서 제일 끝에 257번 어디 있습니까? 자, 257번 한번 볼게요. 257번 찾기가 좀 힘든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57번. 왜냐면 이번에 규모와 진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257번. 그래서 요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7번. 자, 요거 있죠? 자, 지진의 규모하고 진도인데, 지진의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절대적인 에너지 총량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 공식 하나 써주면 기가 막히잖아요. 1.73 매그니튜드죠. 1.73 로그 델타 플러스 로그 A 마이너스 0.84입니다. 요거 규모. 진앙거리 킬로미터 A 진폭. 진도는 뭐냐? 지진 전파의 지역별 진동 크기를 정성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요거 진앙하고 진원, 관측소, 진앙거리, 진원 깊이 나타내는 거. 원인은 뭐고? 지각멘틀의 대류로 인한 것이다. 지각판의 플레이트 텍토닉스, 지각판이 충돌하는 거죠. 탄성파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건축물에 균열이 있고 붕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고 침수 매몰, 인적 물적 재해, 도로 침하, 균열 이런 것들. 그리고 지진 규모, 진도의 특징, 규모하고 진도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써주셔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공식 적어주시고, 매그니튜드가 1이 상승할 때마다 30배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량적인 판단은 1에서 10까지 존재하고, 진도는 지진도 크기, 정성적인 판단, 무미경약, 중강 열격, 무미경약입니다. 부미경약, 중강 열격, 무감각, 그 다음에 뭡니까? 미진, 경진, 약진, 중진, 강진, 열진, 격진, 사람의 느낌이나 물체의 흔들림으로 판단한다.
지진 발생 시 안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방파제 설치하고 방진구 설치하고 전단 철근 배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이제 그 지하 흙막이 설계에서 CIP를 이거를 전단 철근으로 쓸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신기술로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 벽체로 쓸 수가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거 뭐 제가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행동 조치령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신 설계, 내신 보관. 뭐 행동 조치는 뭐 바로 나와야 되든지 아니면 책상 밑에 머리를 숨긴다든지 연진 재진 내진 재진 공포 이런 거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찌됐든 지진, 화재, 그 다음에 건축물의 어떤 붕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량판 구조를 우량판 공법하고 RC에 대한 어떤 그 보를 사용하는 그런 그 공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통발이 거푸집 해체 시기 온도 10도하고 뭐 20도냐 20도 이상이냐 여기서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일 3일 4일이냐 뭐 3일 4일 5일이냐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거 나누는 거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3개의 기술사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사실 좀 주제 넘게 제가 했지만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요번에 이 126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